한때 명절 선물로도 인기였던 이 홈플러스 상품권입니다. 사정이 달라졌죠.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제휴사들마다 이 상품권 안 받겠다, 사용 중단에 나섰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홈플러스 상품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유통업체에서 이 홈플러스의 상품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품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홈플러스 상품권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들이 이 상품권을 손절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데,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문득 암호화폐에 관련된 생각이 났어요.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이 암호화폐와 유사한 사건도 있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있어서도 충분히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당신의 코인은 안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플러스 상품권은 이 발행회사의 경영 위기로 신뢰를 잃고 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중앙화된 암호화폐의 발행도 충분히 이 기관이나 주체의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면 암호화폐의 가치도 같이 함께 내려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예로 이 FTX 사태와 이 테나 루나 사태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이 FTX도 한때 이 거래소가 파산을 하면서 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인인 FTT의 가격이 거의 10분의 1 토막으로 폭락을 했죠. 그래서 아마 FTT를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 홀더들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었던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아시는 테라 루나 사태가 있죠. 이 테라 루나 사태는 이 1달러를 보증해주고 있는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실패를 하면서 이 루나 토큰과 USD 코인이 함께 붕괴를 했죠. 엄청난 붕괴를 하고 지금 코인을 만든 권도영 씨는 지금 교도소에 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말은, 이 특정 기업이나 기관, 이런 특정 기관이나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의존하는 암호화폐나 토큰은 사실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홈플러스 같은 경우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잘 알려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막 암호화폐에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거의 스타트업 수준의 그런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언제든지 이런 스타트업의 기관이나 기업에 의존하는 암호화폐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비슷하게 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중앙화된 코인이 아닌 분산된 프로젝트를 투자하는 게 이러한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담보의 부족과 신뢰가 상실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담보를 갖고 있는 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보통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담보가 USD 아니면 암호화폐, 알고리즘, 이렇게 세 개의 그 기반을 하고 있는 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에 패킹이 돼 있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안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도 그동안 리스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례로 예전 테더 USD와 이 USD 서클, 이 두 개의 지금 거의 스테이블 코인의 양대 산맥으로 알려져 있는 이 두 개의 코인도 한때 이 디패깅 사건이 되면서 굉장히 위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많이 났었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붕괴되느냐까지 얘기가 났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상품권도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교환될 거라는 이런 신뢰가 있잖아요, 항상. 근데 요번 홈플러스 사태가 그 현금으로 교환될 거라는 이 신뢰가 무너진 사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테더 USD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이 준비금 논란이 있었고, 이 USDC도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당시에는 실제 그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달러 밑으로 디패깅 된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테더와 USD 서클이 안전하게
달러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 복잡한 수학적인 공식을 도입시키면서까지 동작을 시켰을 텐데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근데 단지 얘네가 1달러라고 패킹됐으니까 무조건적으로 그걸 믿는 거죠. 하지만 갑자기 달러 자체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장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이 테더와 USDC 같은 이런 알려져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 거죠. 지금 이 테더와 USDC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 시장의 담보가 부족하거나 이 투명성이 없는 자산, 즉 스테이블 코인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위기가 발생하면 신뢰를 잃고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 있게 항상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유동성 부족과 이 출금 정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이 거래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사례로 이 셀시우스라는 거래소와 이 보이저라는 이 거래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 대출 플랫폼을 관리하는 거래소였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제공받아서 거래소 운영하는 거래소였어요.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는 유니스왑이나 페인케이크스왑, 메이커다오 많은 지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래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이 셀시우스나 보이저 같은 이런 유동성 거래소가 갑작스럽게 암호화폐가 급락을 하면서 유동성이 갑자기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유동성으로 인해서 거래를 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거기에 예치시켜놨던 이 고객들이 자신의 자금을 동결해버리고 바로 파산을 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또 디파이도 저도 많이 디파이를 투자하고 있지만 디파이도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디파이도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유동성의 위기가 발생하면은 언제든 내가 가진 돈을 인출을 못하거나 인출을 하더라도 막대한 슬리피지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홈플러스 상품권도 이 거래소에서 결국 고객이 출금하지 못했던 사례와 상당히 유사한 거죠. 이런 언제든지 유동성이 마를 수 있는 서비스, 특히 이제 디파이 플랫폼 이런 데서는 유동성 문제가 가장 위험하죠.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은 빠르게 현금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파이에 자금을 예치시켜 놨다고 해서 패시브 인컴이라고 해서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계속 돈만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항상 이 시장을 바라보셔야 돼요. 시장을 계속 바라보시고 갑자기 급락하거나 급등했을 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고 회생을 하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면 언제든지 위기를 한다면 이 상품권의 가치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저는 뭐 이번 사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쉽지가 않은 사태라고도 보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 리플의 예를 들 수가 있잖아요. 이 리플 같은 경우가 언제부터예요? 2020년도부터 SEC가 증권법 위반 혐의로 리플을 고소하면서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가 계속 이때부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천국을 와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리플도 아직 소송 절차가 완벽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거고 아무튼 이런 사례도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근데 이 POW 방식으로 이더리움을 채굴했을 때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이 결국 POS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생태계를 성장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일부 프로젝트는 위기를 다시 극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희박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신뢰를 잃으면은 다시 시장에서는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한번 신뢰를 잃으면은 거의 뭐 스캠 수준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상한 거에 휘말리면은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이 커뮤니티가 워낙에 빠르고 소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암호화폐 투자자 분들에게 이 홈플러스 사태가 주는 교훈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화된 코인 많이 있죠? 중앙화된 코인은 이 발행 주체가 있는 경우인데
이 발행 주체가 있는 이런 중앙화된 코인은 그 발행 주체의 신뢰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경우예요. 물론 실행하는 발행 주체가 우수하다면 같이 신뢰가 오르기도 하고 하겠지만 언제든지 이 법적 규제나 이런 부분에 겹쳐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담보와 투명성이 부족하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미래라고 얘기하면서부터 여러 암호화폐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1달러라고 패깅됐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거는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담보로 하고 있는 상품이 실제 달러가 아니라 암호화폐나 알고리즘이 되고 있는 경우면은 언제든지 문화 사태를 다시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유동성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래소,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는 유니스왑이나 팬케이크스왑, 이런 것들은 항상 시장의 주시를 해야 돼요. TVL이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시장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자금을 이탈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이 마르게 되면은 이 예치시켜놓은 자금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디파이의 위험성을 알고서 디파이에 접근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결국에 위기를 극복해서 전화위복하는 프로젝트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 대부분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지금 거래소 보시면은 바닥을 기고 있는 암호화폐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들 가끔씩 펌핑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거의 뭐 마지막 설거지지, 그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게 한번 믿음을 굳혀지면은 절대로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컴플러스 상품권 사태를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나서 이거랑 관련 지어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항상 이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암호화폐를 투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